오발탄이 된 김봉현의 옥중 편지. 변화가 이 옥중 편지를 근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 배제, 본인의 수사 지휘권도 오발탄이 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앞서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단행하며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총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를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이 변호사 또 검사 3명을 접대했다는 눈사롱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 내역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고 또 여종엄 핸드폰을 압수하고 여종엄도 소환 조사했다. 그 자리에 금관 소속으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JTBC 보도가 사실입니까? 검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거안해서 조사까지 했으면 당시 송사면 그 남부지검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마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 수사팀이 여권을 표적 수사했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무마했고 이 모든 일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같은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추 장관의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에 휘둘린 추 장관 논란, 윤 총장 지휘권 박탈 근거 흔들, 어제 서울 남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 추미애 장관이 지난 10월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을 근거 삼았던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 속의 의혹들 하나하나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거짓, 사실 무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검사 술접대를 마치 검찰총장 차원에서 은폐한 것처럼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남부지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정작 수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시점은 라임 수사팀이 구성되기도 전이었다. 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술접대 의혹 검사 1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제기했던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술접대를 받았고 이것을 검찰총장 혹은 대검이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부지검은 발표했고요. 여권을 표적 수사했다라는 추 장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김봉현이 거의 대부분 변호인 참여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변호인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특히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윤 총장에게 선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의혹까지 여권에서는 제기했었는데요. 그것은 서울 남부지검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김봉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남부지검은 밝혔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그 자격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 지휘권이 박탈당한 윤 총장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었던 사례인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 박탈 근거가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들이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남부지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다 뭐 검사끼리니까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게 김봉현 씨가 이야기한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먼저 수적대를 갖다가 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적대 받은 검사 중에 한 명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수적대 사실을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난 것 같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관 변호사가 그 김봉현 씨한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여당과 강기정 정도를 잡아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면 당신 보석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보석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지 왜 검찰총장이 그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보석 청구를 갖다 기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김봉현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 한 대로 했는데 그 보석이 기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뭐 여당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드러났는데, 김봉현 씨는 누구냐면요. 피의자거든요. 범죄의 혐의를 갖다가 받는 사람이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억울함이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나쁜 짓을 갖다가 한 사람은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김봉현 씨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하면 적어도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좀 가려서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은 한번 체크를 갖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검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게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행동의 근거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결말이 너무나도 좀 초라해 보입니다. 이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합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셔야죠. 저는 조금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너무 낯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뭐 이 얘기는 하시지 않고 전국의 법관회의만 언급하시면서 편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가짜뉴스와 거짓말의 시작은 사실은 팩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술접대를 받았다는 거는 팩트이죠. 근데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감찰 내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민주당의 전 논평이 재밌었어요. 남부지검 지휘부가 또 대검이 이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민주당의 논평은 그럼 검사는 100만 원 미만의 술접대를 받은 건 괜찮냐. 논점을 흐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윤석열 총장을 뭔가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커다란 기획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발각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또 여당은 사실 다른 쪽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아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이 중상모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덜 점잖은 말은 뭘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서 어떻게 좀 SNS를 좀 하시든지 국감에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피의자로부터 수접대를 받았다면 그 부적절함에 있어서는 강하게 징계와 처벌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과 마치 유착이 돼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의혹을 제기했던 장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결과에 대한 향후의 책임이랄까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놓고 검찰의 검사들의 어떤 술 접대를 은폐하려 했고, 뭐 여권 인사를 표적 수사했고,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것을 무마하려 했다. 이렇게 사실상 확인됐다. 감찰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한 거죠.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그런데 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헌정사가 거의 없었던 이유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정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권을 뺏는 거라면 굉장히 엄밀한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지휘권 박탈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법치를 유린하고 흔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추미애 장관의 책임 그리고 이 현 정부와 여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좀 국민들 모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도 김봉현이 한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것이 그냥 묻히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프다. 즉 술접대에 대하여 그동안에 뭐 검사가 아니고 혹은 금융위 검사역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 일정 정도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사실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모습이죠. 정확하게 큰 흐름에서 이 부분이 과연 윤 총장을 말하자면 직무 정지를 시킬 만한 어떤 중대 사안인가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봉현이가 완전히 100% 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일정 정도 얘기한 중에 사실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추 장관 당사자 본인의 입장이 나오면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